바람이 휘몰아치고 굵은 빗방울이 천둥 소리와 함께 쏟아지던 밤이었다. 김지은은 낡은 창고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빗소리를 들으며 불을 쬐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인 할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마을 회관에 가 계셨고 넓은 농장은 그녀 혼자 지키고 있었다. 25년 평생을 이 외딴 마을에서 사과와 배나무가 가득한 이 과수원에서 보낸 지은에게 폭풍우는 낯선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평소와 다른 기운이 이 폭풍우 속에 뒤섞여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은에게는 남들과 조금 다른 능력이 있었다. 그녀는 사람이나 사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기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색깔이나 온도를 가진 빛처럼 보였다. 과수원의 나무들은 싱그럽고 따뜻한 초록빛을 뿜어냈고 할아버지는 맑고 온화한 노란빛으로 그녀를 감쌌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은 대부분 희미하고 탁한 빛이었다. 그 때문에 지은은 어릴 적부터 종종 이상한 아이 취급을 받았다. 그녀의 가족은 이 과수원에서 대대로 살아왔지만 그녀의 특별한 능력은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은은 스스로를 세상과 분리시킨 채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능력은 때로는 무겁고 버거운 짐이었다. 누군가의 슬픔이 담긴 잿빛 기운이나 분노로 이글거리는 검붉은 기운을 마주할 때면 그녀의 마음마저 함께 무거워졌다. 특히 도시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은 그녀를 늘 주눅들게 했다. 그래서 그녀는 이 평온한 과수원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곳만이 그녀가 진정으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때 갑자기 거대한 천둥 소리가 창고를 뒤흔들었다. 이어서 마치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굉음이 폭우를 뚫고 들려왔다. 지은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평범한 굉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 도시에서나 느껴보았을 법한 기운과 섞여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끌림에 이끌렸다. 지은은 낡은 우비를 움켜쥐고 서둘러 창고 밖으로 나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과수원 길을 따라 필사적으로 달려갔다.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흙길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과수원 끝자락 폭포, 옆에 깎아지른 절벽 아래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거대한 차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었다. 차체는 이미 절벽 아래로 반쯤 추락한 상태였고 그 안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다. 차 주변으로는 차갑고 불안한 기운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신고를 하려 했지만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너무 외딴 곳이라 전파가 닿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때였다. 그녀의 눈에 부서진 차체 틈새로 뻗어나온 한 손이 들어왔다.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렬했다. 그것은 지은이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지독히도 따뜻하고 밝은 기운이었다. 절망과 공포가 뒤섞인 차가운 공간 속에서 홀로 빛나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지은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절벽 아래로 내려갔다. 날카로운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오직 그 따뜻한 기운의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마침내 차체에 가까이 다가섰을 때 그녀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을 잃은 채 좌석에 기댄 채였다. 남자의 얼굴은 흙과 피로 더럽혀져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평온했다. 그리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기운은 그녀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지은은 온몸으로 떨리는 감정을 억누르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 사람을 살려야 해. 이 사람을 잃으면 안 돼. 지은은 남자를 차 밖으로 끌어내려 애썼다. 남자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녀는 온몸의 힘을 다해 그를 끌어냈다. 그가 무사히 차 밖으로 나왔을 때 지은은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병원에 갈 수도 없었고 당장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남자의 상태는 위태로워 보였다. 지은은 결심했다. 이 남자를 살릴 방법은 단 하나, 그녀의 과수원으로 데려가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남자를 업고 비탈길을 힘겹게 올라갔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천둥 소리는 그녀의 귓가에서 울렸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 있는 남자는 여전히 따뜻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기운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고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간신히 창고에 도착한 지은은 남자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혔다. 그녀는 얼른 마른 수건을 가져와 그의 온몸을 닦아주고 젖은 옷을 벗겼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따뜻한 물을 끓여 그의 상처를 닦아내고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발라주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그의 몸에 새겨진 작은 문신과 반짝이는 시계를 발견했다. 이 남자는 분명 그녀의 세상과는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과연 그가 깨어났을 때 그녀의 거짓말을 믿어줄까? 그녀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 불안감이 다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이 남자를 살려야 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폭풍우는 잦아들었다. 창고 안은 온기로 가득 찼고 남자의 숨소리는 고르게 이어졌다. 지은은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고 그의 따뜻한 기운은 창고 전체를 감싸는 듯했다. 지은은 그 기운 속에서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다. 25년 동안 짊어지고 살아왔던 고독과 불안감이 그 순간만큼은 모두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안을 얻었고 그의 존재가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맥박은 고르게 뛰고 있었다. 지은은 그제야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그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구해준 이 남자가 바로 그녀의 농장을 노리는 거대 기업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거짓말이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뒤바꿀 것이라는 것을. 아침 햇살이 창고의 낡은 틈새로 비집고 들어왔다. 김지은은 따뜻하고 무거운 온기에 눈을 떴다. 그녀의 머리는 이준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밤새도록 그녀를 불안하게 했던 폭풍우 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몸은 뻣뻣했지만 왠지 모르게 상쾌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이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고 상처는 밤새 덧바른 약초 덕분인지 훨씬 아물어 있었다. 그때였다. 이준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서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맑고 깊었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지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경계심보다는
세상 모든 것을 처음 보는 아기의 순수한 호기심에 가까웠다. 여기는 어디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지우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준비했던 거짓말을 떠올렸다.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당신은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발견했어요. 지은의 말에 이준호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신의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지은은 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그의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심각한 외상은 보이지 않았다. 지은은 그의 손을 다시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은 지금 기억을 잃은 거예요. 기억을 잃었다고요? 이준호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이름조차 떠올릴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마치 하얗게 지워진 도화지 같았다. 그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얼굴이 굳어졌다. 도시에서 온 전화였다.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네, 안녕하세요. 과일 납품업체 김지은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딱딱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지은 씨, 이한그룹 이태수 이사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과수원 매입건 오늘 오후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겁니다. 저희가 제시한 금액에 합의하실지 아니면 지은은 숨을 참았다. 이한그룹 바로 그녀의 과수원을 노리는 거대 기업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이 과수원 전체를 사들여 대규모 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지은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싸늘한 목소리에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무슨 소리죠? 오늘 안에 결정하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곧 연락드릴게요. 지은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야 했다. 그녀는 이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순수한 눈빛에서 그녀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남자를 이용해야 했다. 지은은 이준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이름은 태호예요. 김태호. 그리고 나는 당신의 약혼자 지은이고요. 이준호는 지은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약혼자요? 네. 우리는 곧 결혼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 괜찮아요. 기억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했으니까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최대한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지만 지은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은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알겠어요. 제가 당신의 약혼자 태호군요. 이준호의 말에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요, 태호 씨. 그녀는 그의 새로운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에 따뜻하게 감싸였다. 그녀의 거짓말은 성공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그들의 운명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준호에게 태호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그가 자신에게 익숙해지도록 도왔다. 그녀는 그에게 농장의 생활을 가르쳐 주었고 그는 예상외로 빠르게 적응했다. 그는 처음 해보는 농장 일이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처럼 능숙하게 해냈다. 그는 지은이 가르쳐준 대로 사과를 따고 배를 수확하고 닭들에게 모이를 주었다. 그는 농장 생활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지은과 함께 과수원을 거닐었다. 그는 과일나무의 생명력을 느끼는 것처럼 나무를 만져보았고 신기한 눈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그런 그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다. 그에게서는 더 이상 도시의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이 그녀를 감쌌다. 어느 날 오후 이준호는 지은이 마을 회관에 다녀온 할아버지를 마중 나가 있는 동안 혼자서 창고에 앉아 있었다. 그때 이한 그룹에서 보낸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지은의 동의도 없이 과수원 곳곳을 둘러보며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 이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준호는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직원들은 그를 힐끗 보더니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다. 우리는 이한 그룹 직원입니다. 곧 이 과수원은 저희 소유가 될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은이가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 여자 혼자만의 생각이고요. 저희 이한 그룹이 하는 일에 누가 감히 반대를 합니까? 이준호는 그들의 오만함에 분노했다. 그는 지은의 과수원을 빼앗으려는 그들의 태도에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그들을 향해 다가갔다. 그때였다. 지은이 할아버지와 함께 과수원으로 돌아왔다. 할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지은은 과수원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이한 그룹 직원들은 그녀를 비웃으며 말했다. 이게 다 당신이 반대한 대가입니다. 오늘 이 과수원은 저희 소유가 될 겁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때 이준호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준호의 말에 지은은 안도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이준호는 이한 그룹 직원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지금 당장 돌아가십시오. 이 과수원은 저희 겁니다.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이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이한 그룹 직원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다. 그때 그들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다. 기억을 잃었다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보군. 이 과수원이 누구 거라고 생각해? 당연히 저희 것이죠. 저는 이 과수원의 유일한 후계자이고 이분은 제 약혼자입니다. 지은은 이준호의 말을 거들며 당당하게 말했다. 이한 그룹 직원들은 지은과 이준호를 비웃으며 돌아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조롱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지은은 그들이 사라지고 난 후 이준호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태호 씨,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끌어들였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당신의 약혼자잖아. 당신의 가족과 이 과수원을 지키는 게 내 의무야. 이준호의 말에 지은은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준호는 그런 그녀를 묵묵히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온기는 그녀의 마음을 녹여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안을 얻었고 그의 존재가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이용하려 했지만 어느새 그녀의 마음속에 그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이준호는 지은의 할아버지가 차려주신 푸짐한 저녁 식사 앞에 앉았다. 할아버지는 이준호에게 태호라는 이름을 붙여준 지은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셨고 그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다. 식탁에는 직접 키운 채소와 과일로 만든 요리들이 가득했다. 이준호는 생전 처음 보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음식들에 눈을 빛냈다. 그는 기억을 잃었지만 몸이 기억하는 익숙한 맛과 냄새가 있었다. 그의 입맛은 지은의 할아버지가 만든 음식에 순식간에 매료되었다. 그는 배가 고팠던 것처럼 맛있게 먹었고 지은과 할아버지는 그런 그의 모습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하하, 우리 태호가 이렇게 잘 먹으니 할애비는 더 바랄 게 없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이준호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지은은 그런 이준호의 모습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지은은 그의 따뜻한 기운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정말 자신의 약혼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준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낡은 창고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이준호는 별을 보며 알 수 없는 감동에 젖어들었다. 할아버지는 그런 이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태호야, 너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지은이 옆에서 이 과수원을 지켜만 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준호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이 과수원을 지킬게요. 그때 갑자기 차 한 대가 과수원 입구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이상한 예감에 휩싸였다. 이 늦은 시간에 과수원을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이준호는 지은의 불안한 기운을 느꼈는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차에서 내린 사람은 지은이 아는 사람이었다. 강혜진과 고은지였다. 혜진은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은지는 옆에서 그녀를 보조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조롱이 가득했다. 지은은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다. 혜진은 이준호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이준호에게 다가갔다. 민준 오빠 맞죠? 나 혜진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혜진의 말에 지은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을 울렸다. 이준호는 혜진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를 전혀 알지 못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을 모르겠는데요. 이준호의 말에 혜진은 얼굴이 굳어졌다. 은지는 옆에서 비웃으며 말했다. 혜진아, 이 남자가 정말 민준 오빠 맞아 촌뜨기랑 어울리더니 기억까지 잃은 거 아니야. 하하하. 은지의 조롱에 지은은 분노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서 은지를 막아섰다. 은지야, 네가 여기 왜 왔어? 그리고 남의 약혼자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뭐 약혼자, 너 진짜 미쳤구나. 이 남자가 누군지 알고 그런 소리를 해. 이분은 이한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이민준이야. 내 깎게 넘볼 사람이 아니라고. 은지의 말에 지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이준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민준이라는 사실에 혼란스러워 보였다. 민준 오빠, 저번에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는 소식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저를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 기억하니까요. 혜진은 이준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준호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죄송하지만 저는 태호예요. 그리고 이분은 제 약혼자 지은이고요. 이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지은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혜진은 이준호의 태도에 분노했다. 그녀는 지은을 노려보며 말했다. 니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오빠의 기억을 잃은 틈을 타서 거짓말을 해. 촌뜨기 주제에 어디서 감히.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은은 혜진의 말에 반박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다. 혜진은 지은의 말을 무시하고 이준호에게 다가갔다. 민준 오빠, 저랑 같이 가요. 제가 오빠의 기억을 되찾아 드릴게요. 우리 집에는 오빠의 모든 것이 있어요. 오빠의 방오빠가 좋아했던 음식, 오빠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요. 이준호는 혜진의 말에 잠시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화려한 방, 맛있는 음식, 그리고 알 수 없는 여자의 얼굴. 그는 혼란스러움에 머리를 감싸 쥐었다. 지은은 그런 이준호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혜진과 함께 떠나버릴까봐 두려웠다. 그때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다. 아가씨,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이 아이는 우리 태우고 내 손녀딸 지은이의 약혼자일세. 어서 돌아가게. 할아버지의 말에 혜진은 비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이분은 이한그룹의 후계자 이민준이에요. 저희 지방과는 오래전부터 혼담이 오갔던 사이라고요. 은지는 옆에서 지은을 향해 조롱하듯 말했다. 김지은, 너는 주제도 모르고 감히 이민준 오빠를 넘봐. 너 같은 촌뜨기랑은 급이 다르다고. 너희 집이 아무리 좋다고 해봤자 이한그룹의 발끝에도 못 미쳐. 꿈깨. 은지의 말에 지은은 분노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고 은지를 노려보았다. 이준호는 지은의 분노를 느꼈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지은아, 괜찮아. 이준호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은은 마음이 안정되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확고했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혜진과 은지를 향해 말했다. 저희는 갈 길이 다르네요. 저희는 이곳에서 이 과수원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수원의 사위가 될 겁니다. 이준호의 단호한 말에 혜진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은지는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며 당황했다. 혜진은 지은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했다. 김지은 오빠를 내 옆에 둘 수 있을 것 같아 내일 보자. 오빠의 기억이 돌아오면 너는 이 모든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될 거야. 그때까지 오빠는 내가 데리고 갈 거야. 태호 씨는 당신과 같이 가지 않아요.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준호는 지은의 말을 듣고 혜진과 은지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그만 가주시죠. 저희에게는 당신들과 나눌 대화가 더 이상 없습니다. 혜진은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여 차를 타고 떠났다. 은지는 그녀의 뒤를 따랐다. 지은은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준호의 품에 안겨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준호는 그녀를 묵묵히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온기는 그녀의 마음을 녹여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안을 얻었고 그의 존재가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정말 자신의 약혼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강혜진과 고은지가 떠난 후 과수원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평화로운 정적이 아니었다. 팽팽한 긴장감과 불안감이 공기 중에 뒤섞여 있었다. 김지은은 멍하니 서서 그들이 타고 온 자동차가 사라진 길을 바라보았다. 이준호는 그녀의 굳어버린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이 닿자 지은의 몸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지은아, 괜찮아? 이준호의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속삭이듯 다정하게 들려왔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손을 뺐다. 이젠 당신을 더 이상 속일 수 없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땅바닥을 보며 말했다. 이준호는 그녀의 말에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 이름은 태호가 아니에요. 방금 그 여자가 말한 대로 이한그룹의 후계자 이민준일 거예요. 제가 당신을 이용했어요. 이 과수원을 지키기 위해서. 지은은 숨죽여 속삭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알 수 없었다. 제가 이한그룹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들은 제게 이 과수원을 팔라고 끊임없이 협박했어요. 할아버지는 연로하시고 저는 혼자서 그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당신이 기억을 잃은 것을 보고 제가 당신을 이용한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지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그녀에게 화를 내고 그녀를 떠나고 다시는 그녀를 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준호는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그랬군요. 당신은 과수원을 지키려 했던 거였군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지은은 그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분노나 실망이 아닌 연민과 이해를 보았다. 저는 당신이 저에게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오히려 나를 구해줬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말에 나는 행복했어요. 행복했다고요? 네. 태호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곁에 있을 수 있었던 시간이 행복했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날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줬으니까요. 당신이 나를 이용했다고 해도 나는 당신이 미안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준호의 말에 지은은 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심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를 다시 한번 끌어안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미안함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대신 진정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과 이준호는 어제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잊고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이준호는 여전히 태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했다. 그는 지은을 약혼자라고 부르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거짓이 아닌 진실한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은과 이준호는 과수원 끝자락에 있는 작은 창고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그들은 나무 아래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태호 씨는 이 과수원에서 뭘 하고 강혜진과 고은지는 이준호가 김지은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에 휩싸였다. 혜진은 이한그룹의 후계자인 이민준이 시골 촌뜨기에게 홀려 기억까지 잃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민준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지은에게 복수하기 위해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한그룹의 투자 유치 행사에 지은을 초대하고 그곳에서 이민준의 진짜 신분을 밝히고 지은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줄 작정이었다. 이준호는 혜진의 초대를 거절하고 지은과 함께 과수원에 머무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지은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투자 유치 행사에 참석하여 이한그룹의 투자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과수원의 가치를 증명하여 투자금을 받아내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지은은 이준호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태호 씨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한그룹의 투자자들을 만나서 우리의 과수원을 지켜야 해요. 이준호는 지은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하고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결의의 찬 빛이 담겨 있었다. 알겠어요. 함께 가요. 당신의 과수원을 지키는 일은 이제 나의 일이기도 하니까요. 이준호의 말에 지은은 감동했다. 그녀는 그를 끌어안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들은 함께 투자 유치 행사에 가기로 결정했다. 지은은 이준호에게 며칠 전 도시에서 산 새 옷을 입혔다. 이준호는 촌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와 몸짓은 왠지 모르게 고상하고 우아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그런 옷을 입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였다. 투자 유치 행사장은 화려하고 웅장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지은은 혜진과 은지 그리고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던 윤서준을 만났다.
서준은 지은을 보자마자 비웃으며 말했다. 김지은, 네가 여기 왜 왔어? 너 같은 촌뜨기가 올 자리가 아니잖아. 지은은 서준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말했다. 이 과수원을 지키기 위해서 왔어. 그리고 내 남자친구와 함께. 지은의 말에 서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때 이준호가 지은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모습은 서준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의 우아한 태도와 잘생긴 외모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했다. 서준은 이준호를 노려보며 말했다. 내가 김지은의 남자친구. 웃기지 마. 네가 누군데? 이준호는 아무 말 없이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서준은 그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다. 그때 혜진이 앞으로 나서서 이준호를 향해 말했다. 민준 오빠 드디어 오셨네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으셨군요. 민준 오빠는 이한그룹의 후계자 이민준이에요. 이 시골 촌뜨기에게 속아 기억을 잃고 이곳에 왔었지만 이제야 제자리를 찾으셨어요. 여러분, 이분은 이한그룹의 후계자 이민준입니다. 혜진의 말에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이준호의 얼굴을 혜진과 번갈아 보며 의아해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정말로 이한그룹의 후계자 이민준 씨입니까? 저희가 알던 이민준 씨와는 너무 다른데요. 혜진은 당황했다. 그녀는 이준호의 달라진 모습 때문에 자신의 말이 먹히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서둘러 말했다. 그건 오빠가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많이 달라지셨지만 여전히 이민준 오빠 맞아요. 그때 윤서준이 혜진을 비웃으며 말했다. 강혜진, 너도 오빠의 기억을 잃은 틈을 타서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누군데 감히 이민준 오빠의 약혼녀라고 자처해. 서준의 말에 혜진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서준을 노려보았다. 서준은 혜진에게서 시선을 돌려 이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준호의 정체를 의심했지만 동시에 그의 우아한 태도와 뛰어난 외모에 감탄했다. 그는 이준호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이봐요, 당신이 정말 이민준 씨라면 증명해 보여요. 이민준 씨는 어렸을 때부터 당구를 잘 쳐서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나랑 당구 한 판 어때요? 만약 당신이 이긴다면 내가 당신의 말을 믿어줄게요. 서준은 당구대 앞으로 걸어가며 이준호에게 말했다. 서준은 과거 당구 선수였던 전적이 있어 자신이 당구에 능숙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준호가 자신과 당구를 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은은 서준의 제안에 당황했다. 이준호는 당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준호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태호 씨, 당구는 다음 기회에 해요. 우리가 모르는 분야잖아요. 이준호는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 속에 담긴 결의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지은의 손을 놓지 않고 서준에게 말했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내가 이기면 내 약혼자 지은이의 과수원에 투자해주고 사람들 앞에서 지은이에게 사과하세요. 만약 내가 진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죠. 이준호의 말에 서준은 비웃었다. 그는 이준호가 자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좋아. 나도 조건이 있어. 내가 이기면 너는 김지은과 헤어지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준호는 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당구 경기가 시작되었다. 이준호는 처음에는 어색하게 큐대를 잡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움직임은 점점 더 부드러워졌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했다. 그는 마치 모든 공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공을 쳤다.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을 쳐서 공을 포켓에 넣었다.
서준은 그의 실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실력을... 서준은 당황했다. 그는 이준호가 자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이준호는 그의 예상과는 달리 모든 공을 정확하게 쳐서 포켓에 넣었다. 마지막 남은 공 하나를 남겨두고 이준호는 휴대를 든 채 서준을 바라보았다. 이제 당신의 차례군요. 당신은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이준호의 말에 서준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 휴대를 든 채 이준호에게 다가갔다. 그때 혜진이 소리쳤다. 오빠, 당장 멈춰요. 당신은 이민준 오빠를 이길 수 없어요. 그는 당신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고요. 혜진의 말에 서준은 휴대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이준호는 마지막 남은 공을 가볍게 쳐서 포켓에 넣었다. 그의 승리였다. 이준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혔다. 그는 이한그룹의 후계자 이민준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이민준의 뛰어난 실력에 감탄했고 그의 당당한 태도에 감동했다. 이준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수원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과수원을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준호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나섰다. 지은은 이준호의 성공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끌어안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준호는 지은을 꽉 안아주며 그녀의 머리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의 온기는 그녀의 마음을 녹여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진실이었다. 투자 유치 행사에서의 성공적인 발표 이후 이준호와 김지은은 언론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유명세를 얻게 되었다. 특히 이준호는 기억을 잃은 시골 청년 태호에서 하루아침에 거대 기업의 후계자로 밝혀지면서 대중의 흥미를 끌었다. 이한그룹의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과수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고 지은의 오랜 꿈이었던 과수원을 지키는 일은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준호가 자신의 진짜 신분을 되찾은 이상 그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떠날까 두려웠지만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준호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태호 씨, 이제 당신의 자리를 찾았어요. 당신의 세상으로 돌아가야 해요. 이준호는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지은아, 나는 당신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 내게는 여기가 내 세상이야. 이준호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끌어안고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진짜 가족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이준호의 할아버지인 이한그룹의 이 회장이 과수원을 찾아왔다. 그는 며칠 전부터 이준호의 행방을 쫓고 있었고 마침내 그가 있는 곳을 알아냈다. 이 회장은 지은과 이준호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슬픔 그리고 반가움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아, 드디어 찾았구나. 내가 너를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 이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준호를 끌어안고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준호는 낯선 이 회장의 품에 안겨 어색함을 느꼈지만 그의 따뜻한 기운이 이 회장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준호는 그의 품에 안겨 그를 껴안았다. 할아버지, 저는 제가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제 가족이군요. 이준호의 말에
이 회장은 감동했다. 그는 이준호의 진심을 느꼈고 그의 순수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회장은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은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준호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자 그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준 사람이었다. 이 회장은 지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아가씨, 내 손자 민준이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이가 아가씨 덕분에 살아 돌아왔으니 아가씨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습니다. 말해보십시오. 이 회장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 회장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지만 그녀에게는 원하는 것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준호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은의 말에 이 회장은 감동했다. 그는 지은의 순수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준호에게 말했다. 민준아 아가씨가 너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너는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이 과수원을 지켜줘야 한다. 그리고 아가씨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이 회장의 말에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회장의 진심을 느꼈다. 이 회장은 이준호를 데리고 이한그룹의 본사로 돌아갔다. 지은은 이준호가 떠나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녀는 이준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태호 씨, 당신이 어디에 있든 저는 당신을 응원할 거예요. 이준호는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의 온기는 그녀의 마음을 녹여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지은아, 나는 당신을 잊지 않을 거야. 당신은 나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사랑이야.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나는 당신을 찾을 거야. 이준호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끌어안고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진짜 가족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준호는 이 회장과 함께 이한그룹의 본사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과거의 사진들을 보며 과거의 친구들을 만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과거의 삶이 화려하고 웅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과거를 온전히 기억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김지은과 함께했던 시간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준호는 자신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최면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그는 최면 치료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삼촌인 이태수가 꾸민 음모였다. 이태수는 이준호를 제거하고 이한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이준호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태수를 향해 복수를 다짐했다. 이민주는 이한그룹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지은을 잊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지은과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이태수 이사는 민준의 기억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계략을 꾸몄다. 그는 민준에게 최면 치료를 받게 했고 그 과정에서 민준이 가지고 있던 지은과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렸다. 최면 치료가 끝난 후 민준은 지은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잃었다. 그는 더 이상 태호가 아니었다. 그는 차갑고 냉정한 이한그룹의 후계자 이민준으로 돌아왔다. 그는 과거의 삶을 되찾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에 시달렸다. 그의 주변에는 강혜진과 고은지, 그리고 그를 이용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혜진은 민준의 기억이 사라진 것을 기회로 삼아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민준의 기억 속에서 자신을 지은의 자리에 앉혔다. 그녀는 민준에게 지은이 그를 이용했으며 자신만이 그의 진정한 약혼녀라고 속였다. 민준은 혜진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기억 속에는 혜진이 약혼녀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준은 혜진의 말에 따라 지은을 만나지 않으려 했다. 그는 혜진이 준비한 화려한 약혼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은은 민준이 기억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잊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떠나버릴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를 다시 되찾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해 그를 찾아갔다. 그러나 민준은 지은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지은을 차갑게 대했고 그녀를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태호 씨, 저예요. 지은이에요. 당신의 약혼자 지은이라고요. 당신이 저를 잊어버리다니 말도 안 돼요.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그의 손에 키스했다. 민준은 지은의 행동에 당황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따뜻한 손, 따뜻한 입술, 그리고 잊혀진 기억. 그는 혼란스러움에 머리를 감싸 쥐었다. 당신, 대체 누구시죠? 왜 저를 아는 척하죠?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저는 이한그룹의 후계자 이민준입니다. 그리고 저의 약혼자는 강혜진 씨입니다.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은은 절망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완전히 잊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떠났다. 그녀는 그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민준의 약혼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민준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줄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의 기억이 돌아오면 그가 자신을 다시 기억하고 그녀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김지은은 이민준의 약혼식에 참석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조용히 약혼식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소박하고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다. 그녀는 그가 태호였을 때 좋아했던 옷차림을 하고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약혼식장은 마치 동화 속 궁전처럼 화려하고 웅장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지은은 혜진과 은지 그리고 민준을 만났다. 혜진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민준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은지는 옆에서 혜진의 승리를 축하하며 지은을 비웃었다. 지은은 그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민준에게 다가갔다. 민준 씨 저예요. 지은이라고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준은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손에 키스했다. 민준은 그녀의 행동에 당황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따뜻한 손, 따뜻한 입술, 그리고 잊혀진 기억. 그는 혼란스러움에 머리를 감싸 쥐었다. 혜진은 민준의 혼란스러운 모습에 불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을 지은에게서 떼어내려 했다.
그러나 민주는 혜진의 손을 뿌리치고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갈망이 담겨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시죠? 왜 제 기억 속에 당신이 있죠? 민준의 말에 지은은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완전히 잊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저를 잊었지만 당신의 마음은 저를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은 태호였을 때 저를 사랑했어요. 지은의 말에 민주는 더 큰 혼란에 빠졌다. 그때 이태수 이사가 나타나 민준의 팔을 잡았다. 민준아,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이 여자는 네 기억을 조작하려는 사기꾼이다. 당장 이 여자를 내보내라. 이태수 이사의 말에 민준은 이태수 이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이태수 이사를 믿지 못했다. 그의 직감은 이태수 이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민준은 이태수 이사의 손을 뿌리치고 지은에게 다가갔다. 당신, 내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맞습니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기억해내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손에 키스했다. 민주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모든 혼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던 기억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날, 그가 지은에게 발견되었던 순간, 그가 태호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시간, 그리고 그가 지은을 사랑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지은아,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지은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온기는 그녀의 마음을 녹여주었다. 지은은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기억해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민준은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는 혜진의 거짓말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말했다. 강혜진, 당신은 나를 속였어. 당신은 나의 기억을 조작하고 나를 이용했어.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민준의 말에 혜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민준은 이태수 이사를 향해 말했다. 삼촌, 당신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를 제거하고 이한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빼앗으려 했죠.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태수 이사는 민준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민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약혼식장을 떠났다. 그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민준은 이한그룹의 약혼식장에서 김지은의 손을 잡고 나왔다. 그는 지은을 차에 태우고 과수원으로 향했다. 민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혜진과의 약혼식장에서 자신의 기억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들도 함께 되살아났다. 그는 이태수 이사의 배신과 혜진의 거짓말을 모두 알게 되었다. 민준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지만 지은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지은은 민준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민준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었다. 민준은 지은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과수원에 도착한 후 지은은 민준을 창고로 데리고 갔다. 그곳은 민준이 처음 눈을 떴을 때 있었던 곳이었다. 민준은 창고의 낡은 벽과 오래된 나무 향기를 맡으며 자신의 기억을 되살렸다. 그는 자신이 태호였을 때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그가 지은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지은아, 나는
내가 태호였을 때 행복했어.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지은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지은은 민준의 따뜻한 입술에 모든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끌어안고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날 밤 민준은 지은의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아버지는 민준의 잃어버린 기억과 그의 교통사고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민준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다. 태호야, 너의 기억이 돌아왔다니 다행이구나. 하지만 너는 네가 잃어버렸던 것을 모두 되찾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네가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지은이와 이 과수원을. 민준은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할아버지의 지혜에 감동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이태수 이사와 강혜진 그리고 고은지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한그룹의 모든 직원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혔다. 그는 이태수 이사가 자신의 교통사고를 계획하고 자신의 기억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모두 폭로했다. 그는 혜진이 자신의 약혼자 행세를 하고 지은을 모욕했다는 사실도 모두 밝혔다. 이태수 이사와 혜진 은지는 민준의 폭로의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민준은 그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당신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민준의 말에 이태수 이사와 혜진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민준은 자신의 복수를 마쳤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는 복수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은에게 돌아갔다. 지은은 민준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녀는 그가 겪었던 고통을 이해했고 그가 다시 행복해지기를 바랐다. 민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은아,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당신과 함께 이 과수원을 지키고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 지은은 민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끌어안고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한지우는 이민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자선 경매장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손은 서로를 굳게 잡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민준은 이한그룹의 후계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를 뒤로하고 지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 그는 지은의 과수원을 지키고 그곳에서 그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로 결정했다. 한지우는 민준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의 곁에 있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민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세상도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결혼을 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빛났다. 이 회장은 그들의 결혼을 누구보다 기뻐하며 지은을 진정한 손녀로 받아들였다.
지은은 이 회장과 민준의 사랑 속에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세빛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세빛재단은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아이들을 돕고 그들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지은은 아이들의 눈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민주는 그런 지은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었다. 그는 지은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그녀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다. 그는 지은과 함께 아이들을 도왔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지은을 만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민준과 함께 집 앞 정원을 산책했다.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고 그 꽃들 사이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다. 지은은 민준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 씨,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제가 가진 신의 운명이 바로 민준 씨라는 것을요. 지은의 말에 민준은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온기는 그녀의 몸을 타고 그녀의 심장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찾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실을 찾았다. 그들의 운명은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이다. 불행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그들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